당장 다음 달 우리의 급여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의 진짜 명세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임금은 약 17% 오르는 데 그쳤지만 직장인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기여금까지 더하면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액을 정밀하게 계산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2030 세대 직장인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나면 한 달 실수령액은 35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만약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하여 연봉이 8천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매달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530만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연봉 숫자 자체는 3천만 원이 올랐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상승분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소득 구간으로 진입할수록 소득세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에 비례하여 끝없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납부해야 할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 은퇴와 파이어족을 꿈꾸는 2030 세대의 시드머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우 치명적인 생존 오답 노트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의 20% 이상을 시작부터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폭등한 주거비와 외식비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정상적인 자산 증식이 수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무거운 세금 부담은 4050 세대와 5060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치명적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산을 폭발적으로 축적해야 할 골든타임에 늘어난 세금과 건보료로 인해 40살의 생존 자금이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자산이 세금으로 녹아내리면 결국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2030 자녀 세대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법인이나 다른 소득자들에 비해 유독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고 있던 과세 구조의 맹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시중의 실질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브래킷 크립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1,400만 원 초과부터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15%,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2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내 월급이 시중물가 상승률인 3%에서 5%만큼만 올라도 실질적인 나의 구매력과 생활 수준은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숫자로 찍히는 명목소득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더 높은 세금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이 딱 4,900만 원이었던 직장인의 연봉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00만 원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의 생활 수준은 작년과 완전히 똑같지만 과세 표준이 5,100만 원이 되는 순간 5천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15%가 아닌 24%의 가혹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명시적인 국회의 세법 개정이나 뉴스에서의 증세 발표가 전혀 없더라도 이 낡은 과세 표준 구간이 수년째 방치됨으로써 매년 수백만 명의 직장인 지갑에서 실질적인 세금 인상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직장인들의 지갑에서 조용히 세수 확보를 늘릴 수 있는 확실한 징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조적인 세금 증가 현상에 대해 실질적이고 수학적인 행동 지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5단계 절세 방어 실행 전략을 구체적인 계산식과 함께 제안해 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적용하여 여러분의 현금을 지켜내십시오. 첫 번째 실행 전략은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한도 끝까지 활용하여 1차 세금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상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연금 계좌뿐입니다. 내일 당장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연간 600만 원, 그리고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900만 원의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인 148만 5천 원을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현금으로 정확히 돌려받게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13.2%인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매년 148만 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납입한 자금으로는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 S&P 500 ETF 등을 매수하여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자본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실행 전략은 중개형 ISA 계좌,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2차 비과세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나 은행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무조건 떨어져 나갑니다.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성장주 ETF를 모아가면 3년 만기 시 발생한 수익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의 매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향후 은퇴 시점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 방어수단입니다.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매달 남는 여유 자금은 무조건 이 계좌에 먼저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행 전략은 ISA 계좌의 3년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내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놓치는 핵심 절세 팁입니다. ISA 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한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이 자금을 해지하여 내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바로 이체하십시오. 세법에 따라 이체한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공제해줍니다. 즉 기본연금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이 만기 전환 추가 한도 300만 원이 더해져 그해 연말정산에서는 무려 1,2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이 전략 하나만으로 그해에 무려 198만 원의 세금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번째 실행 전략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환급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통제하는 것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그 25%인 1,500만 원까지는 카드를 써도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1,500만 원 도달 시점까지는 통신비 할인과 주유 할인, 그리고 포인트 적립 혜택이 강력한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정확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15%에 불과한 신용카드를 즉시 지갑에 넣으시고 공제율이 2배인 30%에 달하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만을 집중적으로 결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이 비율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에 수십만 원의 공제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실행 전략은 맞벌이 부부의 인적 공제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수학 공식입니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 즉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자녀나 부모님의 인적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전체 세금을 낮추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다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인 남편은 240만 원 이상을 병원비로 써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연봉이 4천만 원인 아내는 120만 원만 초과하면 바로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1년치 의료비 지출은 무조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공제 허들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절세 계산법입니다.
세금의 구조를 모른 채 매달 급여 명세서의 마이너스 숫자만 쳐다보는 것은 내 가족의 노후와 2030 자녀들의 시드머니를 방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당장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실행해 보십시오. 올해 내가 납부해야 할 예상 세금 규모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오늘 제안해드린 5단계 실행 매뉴얼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1원의 세금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장 단단한 절세 방어선을 당장 구축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제안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줄 가장 확실한 데이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